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는 동기계가 되는 이유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자,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근래에 그 유튜브 채널이 해킹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을 못 하다가 다시 어떻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운영 방안을 조금 이제 바꿔서 하자.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유튜브를 한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보상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많은 금액을 물론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하겠지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수익이라 해봐야 뭐 별일 없습니다. 사실은 있긴 있지만, 제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뭐 그런 정도 금액이에요. 물론 조금 지금 더 늘어났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뭐냐면 그게 이제 이유가 되죠. 운영할 이유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없이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 와이프가 이걸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시간 뭐 하겠다 그러면 딴 거라고 그러겠죠. 예, 못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라도 하는 건데, 하나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중간에다 이렇게 광고를 갖다가 이렇게 10분 단위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을 좀 잃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게 좀 제 마음에 좀 걸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채널을 복구하면서 다시 여러분하고 이제 카페에서 설문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그걸 참조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광고는 다 없애자. 처음 이제 시작하는 뭐 광고만 살리고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광고 하나만 나오고 이제 나머지 중간에는 광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볼 때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보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어요. 그 대신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광고 수익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보완적인 것으로 뭐 자율 청취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자율 청취료를 어디다 냈는지 또 뭐 자기 숨겨놨으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제일 끝에 나가야 겨우 관심 있는 사람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제일 끝에 놔뒀어요. 뭐 이유는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내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율 청취료를 내주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의 이 부분을 좀 남깁니다. 자율 청취료를 내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마워서 내는 거에 대한 감사도 저는 있어요. 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율 청취료를 내줌으로써 다른 분들, 이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누구도 뭐 광고 보다가 짜증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작은 자율 청취로는 저에 대한 단순한 감사에 대한 그 표현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 청취로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뭐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금액이 뭐 작든 크든 간에 뭐 상관이 없이 정말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감사한다.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전기공학도로서 뭔가 좀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가장 본질적인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의 자율 청취료를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걸 갖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유튜브 채널 안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유튜브가 다른 데보다는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단락비가 큰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기계가 아니라 이제 동기계 스타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맞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의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작은 거죠.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얘가 커지는 거죠. 즉,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는 스타일의 발전기가 된다. 즉, 전기자 기자력이 큰 발전기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제 반대의 성향의 이제 발전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기자력이죠. 기자력이라고 쓰죠. 전기회로 이론에서 이걸 갖다 기전력이라고 쓰는 거죠. 소위 말하면 힘인데 이제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즉 기전력이 없으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기자력이 없으면 자속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속이 흘러가는 우리가 회로를 갖다 자기회로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자기회로죠. 자기회로라고 부르고, 전류가 흘러가는 이 회로를 갖다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이 나왔죠. 전기회로의 이론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이죠. IR.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본따서 이제 우리가 자기회로 이론에서는 phi R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힘이죠. 자, 자속을 흘릴 수 있는데, 자기회로에서. 여기서는 전기회로에서. 그래서 전기회로 이론은 이거라고 그러고, 자기회로 이론은 자기회로 이론의 오매법칙인 것이죠. 근데 이 기자력은 뭐냐? 자속을 흘릴 수 있는 기자력은 뭐냐면 이거죠. NI죠. 즉, 전류죠. 이 전류가 만든 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일 형태로 감다 보면 이제 뭐 한 턴 감는 게 아니라 N턴을 감아서 우리가 기자력을 만들죠. 그러면 결국 이제 자속을 흘려갈 수 있는 자속을 흘릴 수 있는 길, 그게 자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력이 크면 클수록, 즉 이제 전류가 크면 클수록, 또는 뭐 이제 턴수는 우리가 이제 고정이 되죠. 되게 이제 설계가 끝나면 고정이 되고, 이제 전류가 크면 클수록 이제 결국 기자력이 커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약간 반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전기자 기자력이 큰 전기자 기자력이죠. 전기자 권선 NA. 그죠? 자, 얘가 크다라는 것은 phi A, 지금 얘가 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는 뭐 상수니까, 얘는 상수죠. 상수로 놓고. 지금 얘가 큰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죠. 얘가 큰 스타일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계되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죠. 단락비가 작은 것은 전기자 자속이 큰 스타일이다. 전기자 기자력이 큰 스타일의 발전기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런 스타일의 발전기이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의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전압하고 전류는 여기가 이제 용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갖다가 움직이면 안 되죠. 얘는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는 전격 전류, 비교 대상이 전격 전류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전격 전류라고 놓고 비교를 해보죠. 얘는 항상 일정하게 잡아둬야 되죠. 이 값이 다른 놈을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를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전기자 기자력이 큰 스타일의 발전기는 당연히 얘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즉,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증가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하고 반대죠. 지난 시간에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감소한 설계치가 나오는 발전기 스타일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전격전압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계좌자속은 얼마가 될 거냐, 그걸 한번 다시 써봅니다. VN. 자, 유기 기전력은 이게 시속가만 쓰면 이렇게 써요. 4.44에다가 F 주파수에 그 다음에 턴수죠. 여기는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이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좌자속이죠. 자, 얘가 이게 동일하게 이제 일정한 이 값을 만드는데, 동일한 전격전압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계좌자속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얘가 큰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자 권선의 턴수가 큰 설계치라고 했어요. 이게 권선이 많다 보니까 결국 소요되는 계좌자속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동일한 그 전격전압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계좌자속은 작다. 그럼 계좌자속이 작다라는 것은 회전체가 계좌잖아요. 계좌가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사이즈가 작아진다. phi는 BA,
자, 요거는 일정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얘가 줄어들게 되면 단면적, 철심의 단면적이 작아도 되는 설계치가 나오는 발전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일부러 크게, 철심을 일부러 크게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최적화하다 보면 이 단면적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포함만 되지 않으면 되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죠. 즉, 뭐냐면, 지난 시간으로 반대로 가고 있죠. 자, 턴수는, 전기자 권선의 턴수, 즉, 이 턴은 뭐냐면, 동으로 만든 구리선이죠. 구리선의 턴수는 증가하게 되고, 즉, 동량은 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철의 양은 좀 감소된 설계치가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계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같이 동일한 용량을 만들 때, 단락비가 이제 작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철심의 양보다, 철의 양보다는 재료비 중에서, 주요 재료비 중에서 동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발전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자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계자. 회전체인 계자의 철의 양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지난 시간하고 조금 반대로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장점은 뭐가 되냐면, 지난 시간과의 반대가 되죠. 소형이 돼요. 지난 시간에 좀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또 공급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소형이 되고, 그 다음에 싸지는 거죠. 경제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설계에서 최근 이제 전력기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는 뭐냐면 컴팩트에 대한 동일한 용량을 설계를 할 때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좀 이제 희생이 돼도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좀 작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가겠죠. 나머지는 그렇죠. 뭐 전압 변동률은 당연히 얘가 크니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크니까 전압 변동률은 나쁜 쪽으로 가겠죠. 지난 시간에 큰 것보다는 단락비가 큰 발전기에 비해서는 반대로 가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안정도 면에서도 얘가 크니까 이런 부분도 단점이 있죠. 안정도나 전압 변동률 측면만 바라본다면 얘가 분명히 단점이 있죠. 그리고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로 그 다음에 충전하게 되면 무부하 충전소를 갖다 충전하게 되면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세 가지가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갖다가 선호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아까 전압 변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이가 특성이 좀 나빠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뭘로 지금 만회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근래 발전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래 발전기는 소국 여자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즉 계좌 전류를 갖다가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 변동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그러면 계좌 전류를 지금 뭐냐면 전압 변동의 문제는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운전했을 때로 놓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전압 변동이 크다는 이야기고, 제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소공 여자 방식이라든지 초소공 여자 방식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냐면 다이나믹하게 제어를 해서 전압 변동의 문제를 갖다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훨씬 많이 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안정도 문제도 결국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이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을 컨트롤 해줄 수가 있고 신속하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국 여자, 초소국 여자로 전압을 컨트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전류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전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 제어까지 이렇게 제어를 갖다 포함해서 우리가 안정도를 갖다 논하게 되면은 뭐 소국 여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코멘트를 써놨습니다. 이제 근래 발전기는 소국 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 변동이라든가 안정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아까 단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제어적인 측면으로 만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다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동일한 용량을 설계하면서도 소형이면서 경제적으로 설계 가능한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 쪽으로 근래는 설계치가 간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다극기 형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회전지체가 커져서 이제 설계가 되는 그 설계치가 나오는 수차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선택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락비가 작은 쪽으로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설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락비가 큰 발전기하고 작은 발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정리를 해 놓은 것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를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경계성과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아까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얘가 더 우수하죠. 그 다음에 안정도 부분에서도 얘가 더 좋은 측면, 또 양호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서 소극여자 방식을 써서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제어하는 부분까지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단락비가 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수차형 발전기라고 해서 한 요 정도 수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터빈 발전기, 보통 이제 고속기들이죠. 고속기들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단락비가 큰 놈으로 설계할 거냐, 작은 놈으로 설계할 거냐 할 때는 이제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단락비가 작은 쪽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다극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전체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단락비가 큰 스타일이 된 거고, 의도적으로 단락비가 큰 스타일을 만든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발전기의 자기여자 문제인데요. 발전기 자기여자 부분, 즉 발전기가 자기여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단락비가 큰 발전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송전솔로, 무브와 송전솔을 충전할 때는 단락비가 큰 스타일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발전기의 자기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